네, 안녕하세요. 위모맨시 기술지원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솔리드웍스 고급 교육 7장 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판금은 두 단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7장 내용 하나로 제가 통합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앞쪽에서는 판금으로 진행되는 전반적인 기능 설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뒷부분의 예제 파일은 그 판금으로 변환시키는, 그러니까 일반 솔리드웍스 그 파일, 솔리드웍스 덩어리 파일을 판금물로 변환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판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판금이라고 하면은 일정한 두께값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판금 기능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이 보시는 것처럼 판금 파트의 모델링 특징은 일단 벽이 일정 두께값이고, 그다음에 코너 쪽에 굽힘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완성된 형상에 대해서 전개를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상들은 이제 판금 기능을 써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양한 판금 피처라고 해서 뭐 기본적으로 판금 기능으로 쓸 수 있는 기본 플랜지 또는 스케치를 통한 굽힘 또는 로프트 기능을 통한 판금물,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작업할 판금으로 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스케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스케치도 사용자가 어떠한 스케치를 처음에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판금의 시작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처음에 열린 스케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디귿자 형상을 스케치해서 판금물로 바로 전환을 시키실 수도 있고요. 이 똑같은 형상을 오른쪽에 있는 닫힌 스케치를 통해서는 기본 판금 그 자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굽힘을 계속 추가해서 동일한 형상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리드웍스 환경에서 판금 기능이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덕스 환경에서 이제 판금을 처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새 파트를 열어서 스케치부터 한번 새롭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판금 기능을 쓸 베이스 스케치를 먼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제가 사각형을 통해서 원점을 중심점으로 잡는 사각형을 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선은 위치 참조로 보조선으로 써가지고 디귿자 형상의 스케치만 실제 판금에 적용이 되는 실선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사이즈는 420mm가 되겠고요. 세로 높이 값은 76mm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스케치를 하나 베이스를 그려놨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판금 기능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판금 기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일정한 두께값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흡사 얇은 피처 돌출이랑 같은 역할을 진행이 됩니다. 같은 역할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베이스가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상단 판금 메뉴 없으시면은 우클릭해서 이 탭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판금 아이콘을 꺼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 판금 기능을 쓸 수 있는 내용은 베이스 플랜지 탭 또는 스왑 플랜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베이스 플랜지 탭으로 눌러서 판금 기능을 처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왼쪽에 있는 이 판금에 관련된 속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판금 옵션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미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 판금에 관련된 속성을 제가 이미지로 따로 캡처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돌출의 방향 결정, 깊이값 결정하는 거랑 동일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이제 밑에 판금 게이지라고 되어 있는 게이지 테이블 사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게이지 테이블 같은 경우는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게이지 테이블 엑셀 값도 있고요. 또는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엑셀 데이터를 링크돼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판금 기능을 좀 더 전문적으로 쓰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런 엑셀 값으로 게이지 테이블을 구성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판금물은 일정한 벽 두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금 파트의 벽 두께 값, 디폴트 고정값, 그 다음에 반경값을 두고 판금 진행이 되고요. 밑에 굽힘 허용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연신율과 관련된 부분인데 솔리드웍스에서는 기본적으로 K팩터 또는 굽힘 허용, 굽힘 차감 등의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유형들마다 계산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값을 통해서 입력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보다 전개했을 때 뭐 이제 굽힘 반경이라든지 두께값에 따라서 연신율이 계산되는 부분으로 최종값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릴리프 유형으로 이제 찢어지는 유형에 대한 형상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 비율 또한 두께값의 100%로 1대1로 하냐 또는 반만 두어서 두께값의 반만 이 틈 사이로 벌리게 하냐라는 등의 판금물의 속성을 통해서 기본 판금값에 적용되는 템플릿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판금물의 기본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모델로 돌아가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앞에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이제 판금물 결정을 할 텐데요. 지금 스케치 라인 위쪽으로 이제 판금 두께 값을 결정을 할 거고요. 깊이 값은 제가 240mm만큼 돌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 돌출하는 거와 동일하게 스케치를 돌출하는 거랑 동일하고요. 밑에 이제 판금 게이지 테이블부터 이제 판금 속성에 관련된 부분 하나씩 더 컨트롤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판금 게이지 테이블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게이지 테이블 중에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샘플 테이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엑셀로 구성되어 있는 이 템플릿을 땡겨 쓰는 방식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게이지가 10번부터 26번까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게이지 18번을 쓰겠다. 그럼 게이지 18번은 두께값이 1.2mm로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두께값 컨트롤이 안 되고 디폴트로 1.2mm가 고정된 상태로 사용이 됩니다. 이 고정된 값의 반경값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중에서 R 값은 2mm로 결정을 할래. 이런 식으로 게이지 테이블을 쓰실 수가 있고요. 연신율 계산은 제가 K 변수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K 변수로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릴리프 찍기 유형은 저는 둥근 사각형 유형으로 두께값의 반만 이렇게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금의 디폴트 결정을 해주시고요. 이 스케치의 돌출 방향 또는 두께값은 이 위쪽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세팅을 다 완료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판금물은 기본적으로 확인 눌러서 진행해 주시게 되면 토탈 3개의 히스토리 피처가 생성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치 하나에서 돌출을 하게 되면은 돌출 피처 하나만 생성이 되는데 판금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총 3개의 피처가 생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판금 관련된 템플릿 피처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돌출을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몇 미리 했는지에 관련된 베이스 플랜지 피처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판금물이 최종적으로 전개했을 때 나와 있는 전개도 피처까지 생성이 됩니다. 전개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능 억제된 상태로 나오게 되고요. 전개된 형상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단 판금에 펼치기 기능을 눌러주시거나 또는 전개도 하위에 전개도라는 히스토리를 기능 억제 해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한 접근 방법으로 선택해서 전개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판금 기능 첫 번째 단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살을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앞쪽에 3개의 모서리 선에 플랜지를 더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작업들은 이제 다른 기능들이 활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모서리 플랜지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추가 작업들은 모서리 플랜지라는 기능으로 많이들 쓰여요. 거의 뭐 6, 70% 이상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작업은 모서리 플랜지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건물에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은 스케치를 한 다음에 기능 실행되는 아이콘 기능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기능으로 접근을 하면서 길이가 얼마인지 어떤 형상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스케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은 거의 초반에 처음에 진행하는 베이스 네, 요로 정도 부분까지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뒷작업하면서 스케치를 통한 추가 그 플랜지 작업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선택된 어떤 모서리를 기준으로 플랜지를 만들 거냐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럼 미리 보기로 마우스 커서에 따라서 플랜지 생성되는 게 보이고요. 대략적인 방향 정도, 네, 방향 정도만 결정하신다고 생각하고 찝어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정확한 깊이값, 위치값들은 밑에 있는 속성으로 다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선택할 부분은 어떤 모서리를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만 채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단일 요소가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모서리를 가지고 한 번에 다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추가적인 내용들도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동일한 그 방향으로 이렇게 플랜이 생성되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단일 요소 말고 중복 다른 요소들도 다중으로 선택해서 작업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히 저는 16mm, 16mm, 네, 16mm 정도만 플랜지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랜지 생성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옆에서 딱 봤을 때, 우리가 240mm만큼 돌출을 했어요. 네, 돌출을 했고요. 그 돌출된 내용으로 정확히 맞춰져 가지고 플랜지가 굽혀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은 이 플랜지 위치라는 부분을 통해서 컨트롤이 되고요. 저는 첫 번째 유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맞춰져 있는 딱 240mm 라인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유형을 쓰게 되면 두께값만큼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유형은 반경값이 포함된 길이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옵션 설정을 따라서 사용자가 방향이나 위치 결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떤 모서리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재질 안쪽으로 위치한 부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될 때 이런 코너 부분에 대한 간섭 굽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잘려지게끔 간섭 굽힘 잘라내기 옵션도 체크를 해놓은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앞쪽에 16mm만큼 모서리 플랜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추가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옆쪽에 탭을 하나 더 내보도록 할게요. 플랜지를 하나 더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서리 플랜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옆에 있는 모서리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네, 이렇게 펼쳐지는 한번 플랜지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전체 모서리를 대상으로 작업할 게 아니라 일부 모서리에서만 나오는 플랜지를 생성을 하고 싶어요. 자,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작업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전체 모서리가 아니라 이 모서리 선 중에 일부를 쓸 거기 때문에 좌측에 플랜지 프로파일 편집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스케치 환경으로 전환이 돼요. 네, 프로파일 스케치라는 요 창이 나오게 되면서 스케치 편집 상태로 전환이 되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스케치 환경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영역을 잡고 줄이거나 네, 이런 식으로 잡고 줄이거나 또는 형상에 대한 정보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네, 모델링을 통해서 이러한 작업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빼고요. 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을 추가적으로 연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확한 치수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R 값은 10mm, 반지름 10mm 값으로 결정을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모서리 선에서부터 들어오는 사이의 거리 값은 30mm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탈 높이 값은 요 바깥쪽 모서리 선에서부터 15mm 정도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스케치 라인이 이렇게 플랜지로 생성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추가적인 그 플랜지에 관련 옵션 설정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뒤로 버튼 눌러서 어떤 부분으로 결정할지 다른 뭐 값들은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설정을 통해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 내용으로 이렇게 추가 플랜지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러한 탭이 이 라인에 몇 개가 구성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판금 기능도 동일하게 패턴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 판금이란 기능 안에 패턴 기능이 없어서 사용 못하는 게 아니라 위쪽에 나와 있는 모든 탭에 들어가 있는 명령어들은 혼합해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처에 선형 패턴으로 들어와서 방향은 이 모서리 라인, 이 방향을 따를 거고요. 피처는 마지막에 작성된 이 부분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 근데 저는 많이는 안 할 거고요. 원본 포함한 2개만 할게요. 간격은 120mm 간격으로 하나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확인된 거 보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 만약에 반대편까지 동일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똑같이 피처 명령처럼 대칭 복사를 통해서 중간 평면, 우측면을 잡고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그대로 반대편에도 대칭 복사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판건물이라고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처 모델링하는 거랑 다 동일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능만 판금으로 쓰는 거고 나머지 뭐 컷이나 패턴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피처 명령이랑 동일한 내용을 사용한다. 네,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가 모델링 작업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는 앞쪽이랑 동일한 형태로 플랜지 생성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판금의 모서리 플랜지가 아니라 마이터 플랜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마이터 플랜지는 앞에서 작성한 모서리 플랜지랑은 조금 다르고요. 스케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기능이고 앞에서 진행한 모서리 플랜지는 단순 한 번 굽힘으로 끝나는 내용인데 마이터 플랜지는 여러 번, 여러 단계의 그 굽힘을 통해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마이터 플랜지도 좀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이터 플랜지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터 플랜지 눌러주시게 되면은 스케치 작성할 평면 선택하라고 나오죠. 자, 마이터 플랜지를 작성할 모델의 이 밑에 면을 선택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제가 선을 선택해서 자, 이렇게 대략적인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정확히 치수로는 이 사이는 20mm 설정을 할 거고요. 토탈 길이 값은 40mm로 진행을 하고 저 사이의 내각은 60도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 선은 서로 동등이다라는 조건을 주어서 같은 길이 값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다 완성을 하셨으면은 그대로 스케치 종료. 그러면은 이 스케치 라인이 자동으로 마이터 플랜지 기능으로 진행이 되겠죠. 왜냐면 제가 마이터 플랜지 기능을 누르고 스케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스케치 라인이 자동으로 이렇게 플랜지 생성된 미리 보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가끔 웍스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런 식의 아이콘이 들어와 있는 거를 종종 보시는데 이 아이콘은 제가 앞장 다른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급이라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탄젠트하게 연결된 다른 모서리까지도 일괄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이만큼 전체 다 하실 거면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딱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럼 거기 모서리 선까지만 선택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뭐 얘가 갑자기 선택됐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내가 필요한 위치만큼만 모서리선 선택해서 마이터 플랜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동일하게 재질 안쪽, 뭐 틈 간격 여러 가지 설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설정 세팅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대로 제가 확인 누르게 되면은 이 뒷부분도 마이터 플랜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 이렇게 굽힘 단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루어진 플랜지가 추가적으로 생성된 게 확인이 되죠. 그쵸? 자, 그리고 몇 가지 기능을 더 써보도록 할게요. 이 판금물들 같은 경우에는 요 끝단이 상당히 날카롭게 잘려진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위험해요. 그쵸? 날카롭기 때문에 손이 베일 수도 있고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판금물들 끝단은 이렇게 말아서 올리는 작업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솔리드웍스에서는 요 햄이라는 기능으로 대체가 됩니다. 미리 보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 햄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모서리 선들을 필요한 내용들 쭉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쪽이 아니라 좀 반대쪽으로 넘길 거기 때문에 안쪽으로 말 거기 때문에 네, 반대쪽 아이콘 눌러주시면 되고요. 유형은 첫 번째 닫힌 햄 유형을 통해서 길이 값은 8mm 정도만 올라가게끔 네,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작성이 안 되시는 부분은, 네, 여기 지금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요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수정을 했는데, 네, 여기 위쪽에 마이터 플랜지 작성을 하실 때, 네, 요 모서리 사이에 틈 간격이 너무 좁아서 햄 작성을 할 때 요 부분이 볼륨이 겹쳐서 좀 작성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틈 간격을 1mm로 지금 바꿨고요. 네, 1mm를 바꿨고요. 마이터 플랜지 틈 간격을 1mm로 변경하신 다음에, 네, 햄 기능에서 동일한 옵션 값을 쓰되 네, 유형 상태로 해주시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네,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이터 플랜지 쪽에 이제 옵션 설정을 통해서 조금 수정 편집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햄 기능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랜지 작업을 통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이런 부분에 뭐 이렇게 조금 둥근 유형의 탭을 더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도 그냥 스케치 잡아서 필요에 따라서는 작업해 주시고 물론 치수는 다 들어가 있겠죠. 20파이 그 다음에 판금의 베이스 플랜지 탭 이렇게 작성해 주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작성된 면에 뭐 판금 여러 가지 속성을 계산이 되기 때문에 네, 바디 합치기 뭐 두께값 그대로 돼서 확인 눌러만 주시면은 네, 작업했었던 판금의 그대로 동일한 두께값으로 네, 동일한 판금 값으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 제가 요 뒷부분에 추가적으로 컷 작업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검물의 여러 가지 컷 작업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치수는 제가 생략할 거고요. 판금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돌출 컷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이 돌출 컷이 일반 피처의 돌출 컷이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처의 돌출 컷 누르셔도 되고요. 판금의 돌출 컷 눌러서 작업해도 동일한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정확히 제가 블라인드 형태로 10mm만큼 컷 작업을 할 건데 판금의 돌출 컷에는 다른 한 가지 옵션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직각 컷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컷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경사진 플랜지 쪽에서는 네, 이렇게 수직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수직한 단면 컷이 나오겠죠. 자, 근데 직각 컷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 이 경사진 플랜지 면에 각도의 수직한 값으로 이게 변경이 돼요. 이렇게 직각 컷으로 작업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입력한 10mm는 어디에 10mm냐? 그 내용은 측정을 하게 되면은 바깥쪽 면에서 스케치했죠? 이 위쪽에 모서리 라인까지의 길이가 10mm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라인을 통해서 10mm 컷을 할 건데 이 경사면의 수직한 직각 컷으로 진행된다.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판금 기능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베이스 플랜지를 통해서 모서리 플랜지, 마이터 플랜지, 또 때에 따라서는 햄이라든지 다른 기능을 통해서 판금 기능을 작업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판금이라고 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네, 이런 식으로 판금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최종적으로는 펼치기를 통해서 전개도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네, 이 부분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다음 판금 변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